대선판 주도하는 올드보이 킹메이커. 자, 우선 먼저 차기 대권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 월요일인 오늘 또 다시 발표가 됐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리얼미터가 지난주 이 5일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그 결과 보시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32%, 그리고 2위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23.8%입니다. 네. 그 뒤를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홍준표 의원 이렇게 뒤를 잇고 있는데 사실 그 직전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이 1위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2위였습니다. 그렇죠, 네. 다만 오늘 발표된 이 여론조사의 어떤 의미를 찾아본다고 한다면 네. 그 격차가 1위와 2위 사이의 격차가 좀 줄었습니다. 그 전에는 13%포인트 차이였었는데 이번에는 8.2%포인트 차이로 좀 줄었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낙연 전 대표의 그 지지율입니다. 지금 9%로 나왔는데 이게 지금 한 자릿수입니다. 지지율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발표되는 계속 이런 여론조사에서 계속 1위와 2위는 뭐 순서는 좀 바뀔 수 있고 그 격차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 이 두 사람으로 이 양강 체제로 좀 압축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발표되는 여론조사에서 양강 체제가 굳어지는 윤석열 전 총장. 그런데 윤 전 총장의 자맹은 언제 끝이 날까요? 윤지영 기자. 네. 관련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또 다른 관측을 내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윤 전 총장의 자맹 이달 중순쯤, 그러니까 뭐 한 2주 정도 뒤에 끝날 거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아, 이달 중순이요?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의 예측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될지는 알 수 없지만 김 전 위원장은 그렇게 예측을 했고요. 이 김 전 위원장 계속해서 윤 전 총장 관련 언급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과거에 어떤 얘기 했는지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실질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지금 정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자기의 진로를 가겠다고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제3지대로라는 게 우리가 과거에 제3지대로를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제3지대로를 가지고 성공한 예가 없어요. 별의 순간을 포착을 했으니까 이제 준비를 하면은 진짜 별을 따는 거지. 어떻게 쳐시느냐에 달려 있겠지. 지금서부터 속된 말로 파리가 많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 파리를 어떻게 잘 자기가 골라서 치울 거 치우고 받을 거 바르고 그거를 어떻게 앞으로 능숙하게 잘하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봐요. 네, 김종인 전 위원장,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이 서면 5월 중순 정도 되면 자기 의사를 표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건 두고 봐야 할 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인터뷰에서 이 제3지대로 나와서 성공한 예가 없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네.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은 제3지대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요,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으면 본인이 아마 색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요. 이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전한 건데요. 이 결국은 제3지대로 나올 것이라는 거를 암시한 겁니다. 또 별의 순간과 관련된 언급도 내놨습니다. 네. 이 별의 순간을 잡았으면 이 별의 순간을 어떻게 잘 전개해 나갈 것인지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으로선 단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은영 위원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인터뷰할 때마다 윤석열 전 총장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 전 위원장이 이렇게 윤 전 총장 언급하는 건 윤 전 총장을 국민의힘 못 가게 해서 본인이 대선의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은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들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킹메이커, 각 당을 오가면서 킹메이커를 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에 왔는데 재보궐선거 승리로만 이끌었지 대선을 마무리를 못 짓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련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한마디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까지 이번에도 만들어주고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하고 나온 거예요. 그냥 인공호흡기, 소생술만 하고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게 얘 이쪽을 좀 마무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하는 이제 미련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미련이 좀 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계속 하고 싶었을 텐데 당내에서는 재보궐선거만 하고 나가라고 중진 의원들이 대놓고 얘기도 했고 김종인 위원장도 그 이임식하고 나서 원래 고문 제안했다가 고문 거절하니까 앞으로 더 모실 일이 없게
저희 당이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뭐 알아서 잘하겠다는 얘기가 사실 좀 서운하게 들렸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미련이 남아 있다.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에서 킹메이커 역할을 못 하고 나왔지만 이번 대선판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싶은데 국민의힘과는 이미 좀 많이 사이가 틀어졌죠. 네. 그렇다고 다시 민주당 갈 수는 없죠. 그러면 자신의 역할을 가장 해볼 수 있는 게 윤석열 전 총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한테 애정어린 훈수, 물론 아버님하고의 친분도 있겠지만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또 자신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애정어린 훈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애정어린 쪽의 입장에서 인터뷰를 좀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 전 총장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지금 국민의당은 뭐 아사리판이니까 들어가지 말고 일단 독자 세력화라 해라. 힘을 키운 다음에 그다음에 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막판에 가서 뭐 야권 연대든 뭐 다 후보 단일화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고요. 다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얼마 전까지 자신의 그 비대위원장 하신 양반이 나가서 뭐 독서를 하잖아요. 아서리판이니 뭐 오리밭이니 뭐 이런 독서를 하는 게 굉장히 아마 서운할 거예요. 되게 기분 나쁘고. 그렇겠지만 그렇게 고깝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일단 당장 듣기에는 기분 나쁘죠. 김종인 위원장이 워낙 가리지 않고 말을 하시니까. 그렇지만 이제 어저께 그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도 당선돼서 뭐라고 했습니다. 윤 전 총장 영입도 중요하지만 일단 자강이 먼저다. 왜냐하면 윤 전 총장이 혹시라도 낙마할 경우에 윤 전 총장 영입에만 만약에 목을 매달면 그다음에 국민의당 자체 후보를 키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다음에 나중에 윤 전 총장이 중도 하차하면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게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쨌든 몸에 듣기는 싫은 소리지만 몸에는 좋은 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의 독설이 훈수가.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훈수와 독설 너무 기분 나쁘게만 듣지 말고 몸에 좋은 약이다 생각하고 듣고 행동을 하자면 아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총장에서도 좋은 시나리오,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훈수가 되는 대로 아마도 갈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좋은 시나리오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기되는 김 전 위원장이 대선 국면에서 주도권을 좀 쥐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부분도 뭐 그렇게 먼 어느 정도 얘기는 아니라고. 뭐 미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김종인 전 위원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5월 등판설. 딴 데서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전히 당사자는 자신의 행보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가 언급이 되고 있죠. 김은미 기자. 네. 윤 전 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에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 전 총장이 이제 검사로서 수사했었던 이런 수사 사건들에 대해서 뭐 사과하거나 입장을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김용판 국민의힘 이 의원의 기자회견 소식도 같이 전해드렸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윤 전 총장이 지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 안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뭐 네. 그럴 수 있다라고 좀 이해하는 그런 측면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뭘 책임져야 하나 이게 사과할 일인지도 난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윤 전 총장은 그 당시 이제 직업상 본인이 검사다 보니까 내 일을 했을 뿐인 건데 탄핵 표결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했는데 그렇죠. 네. 이거에 대해서 내가 무슨 사과를 해야 되고 무슨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윤지영 기자. 네. 들리는 얘기가 윤석열 전 총장이 나 이 야당에 입당할 계획 없다 이런 얘기도 했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내용 역시 윤 전 총장의 지인이 전한 내용입니다. 이 지인이 한 언론과 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 현재 윤 전 총장은 국정 현안에 대한 생각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전문가들과 공부를 하는 단계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 향후에 정치 참여를 선언을 하더라도 곧바로 특정 정당에 입당을 할 생각은 없다는 겁니다. 윤 전 총장은 이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중도 개혁적인 인사들과 함께 이 정당 밖에서 이 견제 세력으로 활동하려고 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이 지인은 덧붙였는데요. 다만 향후에 여러 정치적인 상황을 보고 이 국민의힘 등과 연대나 연합을 모색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해서 연대 연합 가능성은 열어뒀고요. 또 김종인 전 위원장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인지도 좀 전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정치 원로로서는 존중을 하지만 이 정치 세력화의 파트너로 염두에 두고 있는지 그 부분은 불확실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또 5월이 아니라 6, 7월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언제가 될지는 뭐 윤 전 총장만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도 이 윤 전 총장에 대한 러브콜은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김은미 기자, 네. 이 러브콜 속에서 황교안 전 대표도 언급이 돼요. 네, 황교안 전 대표도 윤 전 총장한테 지금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황교안 전 대표 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아주 귀한 인재다라고 오, 얘기를 하면서 네. 만약에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오고자 한다면 내가 좀 손을 뻗어서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아, 윤 전 총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좀 윤 전 총장을 도와주고 싶다. 네, 근데 그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열차가 속도를 내면 올라타기가 힘들어지는데 윤 전 총장이 필요하다면 내가 손을 뻗어서 윤 전 총장이 이 열차를 탈 수 있도록 좀 도와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면은 황교안 전 대표도 원래 검사였었거든요. 윤 전 총장처럼. 이제 검사였다가 법무부 장관, 뭐 총리 하면서 이제 여의도 정치권으로 들어온 케이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조인이 정치에 들어온다는 게 밖에서 보는 거랑 다르게 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난 먼저 이거를 해봤기 때문에 그 시행착오를 아니까 내가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도 대선에 좀 사실 황교안 전 대표 생각이 있는 걸로 알려졌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왜 윤 전 총장한테 뭐 손을 뻗어서 도와준다고 하지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이번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나는 킹메이커든 플레이어든 뭐가 되든지 간에 이 문재인 정권의 종식을 위해서 힘쓸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안철수 대표랑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안철수 대표도 주연이든 조연이든 뭐 역할이 되는 대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윤 대표님, 네.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법조계 선배잖아요. 윤 전 총장과 비교해서. 근데 두 사람도 악연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도와줄 수 옛날에 있을까요? 뭐 저 법무부 장관하고 할 때 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 수사, 그 탄핵 수사를 또 한 사람이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악연도 있다고 봐야 되는데 저는 황교안 저 대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기차가 출발할 때는 천천히 가고 속도 내면은 나중에는 못하니까 지금 빨리 올라타라. 네. 국민의힘에 올라타라. 내가 손을 잡아줄게 그랬잖아요. 네. 이 말을 가만 보면은 황교안 전 대표가 지금 기차에 타고 있습니까? 본인도 지금 기차 못 타고 있어요. 지금 그러네요. 4.15 작년 총선 때 떨어졌잖아요. 지금 기차에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황교안 전 대표가 손에 힘이 있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길에 있는 거를 기차 안에 끌어올리려면 손에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든든한 동아줄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썩은 동아줄은 끌어 못 올리는데 황교안 전 대표가 그만큼 힘이 있나요? 야권 내에서? 저는 그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30% 이상 넘으니까 네. 그 지지율에 자기도 묻어가려는 그런 전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런 얘기는 하나만한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 황교안 전 대표가 강경 보수 수구 이미지 있잖아요. 그리고 탄핵 때 총리했잖아요. 그리고 또 지난 4.15 총선 공천을 또 엉망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수감 생활할 때 본인이 오히려 더 홀대했다는 이런 의리론도 상당히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 의혹들이 그렇죠. 뭐 있죠. 황교안 대표가 괜히 윤 총장한테 괜히 손 내밀지 말고 그냥 지금 하던 일 계속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동석 기자. 앞서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평가를 했잖아요. 더불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재주가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아, 이재명 지사가 재주가 많은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밝힌 기본소득에 대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큰 관심을 두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그 기본소득으로 관심을 높이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견신이 굉장히 능하다면서 이 지사를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렇게 간단하게 이재명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능력이 탁월하다라고 이렇게 치켜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윤지영 기자, 지금 여권의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 이해찬 전 대표 쟁탈전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현재 대표직에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여권 내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큰 만큼 이 대선에 있어서도 빠질 수가 없는 인물인데요. 네. 이 특히 이낙연 전 대표, 지금 어떻게 본다면 황교안 전 대표와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이 황 전 대표는 이 총선 참패 이후에 지금 자맹을 이어온 상황이고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이후에 지금까지 뭐 별다른 행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지지율도 보니까 이제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해찬 전 대표와 1시간 반 정도 독대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오. 지난달 28일인데요. 아무래도 향후 행보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고언을 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이해찬 전 대표는 이미 이재명 지사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도 일전에 전해드리긴 했는데 이달 중순쯤에 이제 이해찬 전 대표의 최측근인 이 조정식 의원이 주도하는 민주평화광장 포럼이 발족을 할 예정인데 이 여권에서는 이 민주평화광장 포럼의 발족을 두고 이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본격적으로 돕기 시작한 것이다. 이미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재명 지사 최근 이해찬 전 대표와 굉장히 잦은 만남을 갖는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은 의원님, 만약에 이해찬 전 대표가 이번 대권 전국에 나서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해찬 대 김종인 두 여야 킹메이커들의 대전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일단 뭐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죠. 이해찬 전 대표야 여권의 대권 주자들이 다들 러브콜을 하니까 아마 여권 대권 후보의 상황 노릇을 할 겁니다. 김종인 그렇지만 전 위원장의 경우는 윤석열 쪽에 러브콜을 오히려 보내고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 쪽에서 아직은 뭐 원로로서는 존중하지만 아직 손을 내밀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과연 손을 잡고 갈지 이거는 이제 미지수죠. 네. 그런 이제 변수가 남아 있는데 만약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과 손을 잡거나 또는 나중에 국민의힘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대선을 지휘한다라고 봤을 때 두 상황의 맞대결이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이해찬 전 대표의 경우는 거의 뭐 이재명 지사를 뭐 지원하든 아니면 다른 친문 후보를 지원하든 간에 누구든지 지금 도움을 받길 원하니까 아마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겁니다.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된다면야 두 사람의 맞대결이 가능한데 관전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서 두 사람이 악연이 있습니다. 33년에 걸친 악연. 제가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첫 악연이 뭐냐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이해찬 전 대표 1988년에 13대 총선이었는데 그때 서울 관악을에서 맞붙었어요. 그때 이해찬 전 대표는 그쪽 민주당 쪽에 거의 무명 정치 신인이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민정당 쪽에서 나온 김종인 당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맞붙었는데 신인한테 김종인 위원장이 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 다음부터는 비례대표만 아예 선출직에는 나오시지 않고 네. 아마 그 트라우마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 다음에 비례대표만 한 5선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첫 악연이고요. 두 번째 큰 악연으로 두 번째가 뭐냐면은 2016년 총선 때 그때 이제 그 민주당이 그 문재인 당대표 하면서 혁신을 하겠다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그때 민주당 비대위 대표로 모셔왔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총선 물갈이를 하면서 김종인 그때 당시에 비대위 대표가 이해찬 오래된 사람이다 해가지고 공천을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반발해서 탈당했다가 무소속으로 당선이 돼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또 그 악연. 그다음에 지난해 2021년 때 이해찬이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그다음에 김종인이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맞붙었는데 180대 103석으로 그때는 이제 민주당이 이겼죠. 이렇게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악연이 있는데 이 악연을 가진 두 사람이 별로 사이는 안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아까 그 구도대로 간다면 내년 대선에서도 상황 노릇을 하면서 맞대결을 펼치겠죠. 자, 윤 대표님, 제가 예.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자꾸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올드보이들 킹메이커들이 더 주목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와요. 인물에 의한 이런 뭐 예를 들면 뭐 새정치라든지 세대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목을 받아야 하는데 왜 올드보이 킹메이커들이 더 주목을 받느냐 이거 너무 정치 후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비판도 많죠.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도 연세가 80대고 네. 또 저 이해찬 전 당 대표도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아 60대입니다. 하지만은 총리부터 국회의원부터 안 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국민들한테는 좀 낡은 이미지 이런 게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직접 나가는 게 아니고 네. 다른 새로운 인물을 찾아서 지원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찬 전 대표는 이재명 도지사랑 원래 굉장히 친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밀어줄 거예요. 또 윤석열 검찰총장하고는 김종인 지금은 접점은 없지만 아마 그렇게 손잡을 가능성이 지금으로 봐서 가장 높거든요. 정치 초년생 윤 전 총장이 정치 하나도 모르는데 그 노하우를
좀 쪽집게 과외식으로 해주면 더 좀 스마트하게 또 정치 진입할 수 있을 테고 또 이재명 경기지사의 최고의 약점은 당내 세력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극복하려면은 이해찬 전 대표 같은 사람이 당의 어떻게 보면 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움을 받아서 안착시키는데 영향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너무 지나치게 좀 싸운다든가 구태를 좀 보인다든가 뭐 이런 건 안 좋겠지만 저는 적절히 지도하면서 후진 양성을 하는 모습은 저는 뭐 나쁘게는 안 봅니다. 네. 뭐 우려만 있는 부분이 아니고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네.